진짜로 모공이 커져요. 30대의 그 근본적인 원인들, 여드름이 정말 화장을 못할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선크림도 포기를 했었고요. 피부 환해지는 효과로는 얘가 원탑인 거예요. 정말 내 피부가 원래 건강한 것처럼 살아난 것 같은 게 느껴집니다. 안녕 피탐찌들, 베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피탐찌들, 오늘은 피탐찌들이 감사하게도 요즘 따라 제 피부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최근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킨케어 방법들 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재밌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10대랑 20대, 여드름이 정말 심했던 때와는 또 다르게 30대가 돼서는 정말로 달라진 피부 고민들이 생겨났어요. 아마 이거는 여드름 유무 관계없이 30대 피탐찌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피부결, 요철, 모공, 탄력, 피부톤 요렇게입니다. 저는 4년 전쯤에 피부과를 마지막으로 갔던 거를 이후로 계속 홈케어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썰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피부 결 고민인데요. 피부 결은 물론 30대 분들뿐만 아니라 10대 비탐찌들 그리고 20대, 40대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층의 비탐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10대 때는 좁쌀 여드름 그리고 요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20대에는 조금 더 피부 결이 좋아져서 화장을 잘 먹게 해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의 피부 결 고민은 이게 피부에 진짜 용량감? 약간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피부에 이 눈 밑에 살짝 그 돌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다크서클 부분에 그런 것들도 더 부각이 잘 되고요. 그리고 요철이, 저는 요철이 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 알았는데 그 튀어나와 있는 요철이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피부에서 좀 수분감이 더 날아가면서 부각이 되나 싶기도 한데, 피부 자체가 막 힘을 잃고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결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게 좀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 결 관리를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가장 애정하는 피부 결 관리 방법, 바로 세안할 때입니다.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머드팩류를 사용해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피지 그리고 블랙헤드, 모공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그 피부 결의 각질 그리고 막 겉도는 까칠까칠한 그런 피지 알맹이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렌징인데요. 클렌징 폼 하는 단계에서부터 피부 결 사이사이를 되게 촘촘하게 잘 세정을 해주면서 세안 직후에 봐도 피부 결이 되게 쫀쫀하게 바뀐 게 느껴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먼저 그 녹두 클레이팩, 이게 진짜 세안 직후에 이 코에 블랙헤드들이 진짜 깨끗하게 청소된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녹두 알맹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바르는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인 각질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지성, 블랙헤드, 모공, 피지 알맹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그냥 한 번에 좀 싹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나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피부 결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전체적인 그 피지 흡착을 좀 해주는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일소 머드팩 추천드려요. 요거는 약간 생크림처럼 발리는 사용감이라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선호도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제품 다 세정력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이런 머드팩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하는 게, 저는 헹궈지는 그 느낌이 별로면은 사용을 안 하는 편이라 요 두 가지 제품은 진짜 헹궈지는 사용감이 깔끔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폼 클렌징 중에서는 그 녹두팩 라인이랑 같은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폼이 있어요. 그거가 여러분, 제가 렛츠 쇼핑 위드미 현지님이랑 같이 쇼핑할 때도 추천드렸던 그런 제품인데, 클렌징 폼 단계에서부터 약간 각질 제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근데 보통 그런 느낌은 약간 여드름 전용 클렌징 폼에서 느껴질 법한 사용감이거든요. 근데 걔는 사용감도 되게 순한데 약간 스무디 젤 같은 제형이라 거기 안에 그 녹두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헹궈주고 보면은 녹두 클레이 팩 했을 때 그 모공이랑 피지 정리되는 그 느낌이 비슷하게 들고요. 피부 결이 진짜 쫀쫀하게 각질 제거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마사지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가 바로 느껴져서 클렌징 폼 중에서는 요즘에는 그 제품 추천드리고, 효소 파우더는 요거는 제가 다양하게 써봤는데도 진짜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가 대체 불가라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로 추천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지겹게 많이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계란 흰자 치듯이 이렇게 쳐주면은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촘촘하게 올라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세안제랑 동일하게 마사지 해주고 미온수로 헹궈내주면 돼요. 이거는 진짜 비탐찌들 간증 후기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피부 타입 관계없이 피부 결이 진짜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비탐찌들이 이렇게 많은 제품 사용하면 어떤 루틴으로 쓰는지 궁금해 해주시는데,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는 일주일에 2회나 3회 세안제 대신해서 사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소 머드팩 아니면 녹두 클레이팩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피부 상태 봐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그 내 피부 상태에 맞게 꽂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공 고민인데요, 여러분. 진짜 30대 되니까 진짜로 모공이 커져요. 제가 20대 때도 모공이 작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모공이나 또 흉구멍이 크다 보니까 모공에 대한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좋아요. 근데 30대 돼서는 열에 더 취약해진 게 느껴지고 여름에 진짜로 앞에 정면에 있는 코 모공이 이렇게 좀 처지면서 구멍이 늘어져서 커진 게 보여요. 그 사이에 심지어 화장도 많이 끼고요. 진짜 주근깨처럼 콕콕 박혀있는 그런 현상도 보이더라고요. 앞볼 같은 경우는 약간 사선 모양으로 처지듯이 이렇게 길다랗게 처지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공 관리에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코에는 코팩, 근데 좀 불려주는 타입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는 마스크팩 으로 조여주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정말 실질적으로 모공의 타이트닝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느낀 거는 요거 ATS 디바이스인데요. 그냥 제가 코팩도 그렇고 마스크팩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제품을 다양하게 써봤을 때 진짜 모공이 사용 직후에 이렇게 타이트닝 되는 게 느껴진다라고 느꼈던 제품들은 보통 콜라겐 아니면 일소 코팩처럼 좀 불려지는 타입의 제품들이었어요. 사용 직후에 불려진 느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시트 제품 사용하는 거랑은 다르게 정말 피부 결을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모공이 이렇게 긴장된 느낌 있잖아요. 살짝 쪼그라든 느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시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콜라겐 타입이나 아니면 불려지는 팩 타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품 추천으로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뭐 변함없는 일소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고 비탐지들도 거의 써보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 블랙헤드 제거 후에 타이트닝 되는 효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보통은 우리가 블랙헤드 제거할 때 막 손으로 억지로 짜거나 아니면 압출기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빨개질 때까지 짜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준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조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코에 혈관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늘어진 상태로 그냥 방치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불려주는 효과도 좋지만 마지막에 그 쫀쫀하게 잡아주는 모공을 이렇게 타이트닝 잡아주는 느낌까지 진짜 갑벽한 제품이다. 그래서 여전히 코 블랙헤드 제거 모공템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스크팩인데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저는 콜라겐 제품 두 가지를 가장 추천드려요. 먼저 첫 번째로는 메디엔서 콜라겐 마스크팩. 그거는 진짜 달달한 후라보노 향 같은 게 나는데 피부에 붙였을 때 그 은은하게 시원한 쿨링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붙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반투명해지면서 쫀쫀하게 피부에 더 붙는데요. 그 상태에서 마스크팩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감 때문에 늘어진 모공들이 피부 결이랑 같이 매끈하게 잡힌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얼굴열이 많아서 모공 늘어짐이 좀 잘 보인다 하시는 분들, 약간 30대 들어서서 그 피부에 탄력 떨어지는 거, 모공 늘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성분 에디터 딥콜라겐 안티링클 리프팅 마스크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사용해본 그 탄력을 위한 콜라겐 마스크 중에 저는 가장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제품들 다른 게 더 많고 고가의 제품들도 많은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콜라겐이 그 잘 찢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성분이 더 좋은 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잘 찢어지고 피부에 붙였을 때 좀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편안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바르는 순간부터 피부에 밀착이 쫙 되면서 모델링 팩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킨케어 그냥 다 마치고 붙여주는데요. 그래도 마스크팩이 흘러내리지 않고 밀착이 쫙 되어 있으니까 스킨케어 제품들이 피부 안에서 진짜 밀폐돼가지고 깊숙이 잘 흡수가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만 사용해주고 나면은 진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ATS 디바이스. 이거는 진짜 제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색소 침착에 효과 본 걸로도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특히 앞볼에 제가 이제 큼직한 여드름 흉이 많았고 모공이 많았잖아요. 그 큼직한 구멍들이 타이트닝 되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게 이런 좀 콜라겐 팩 제품들 사용한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느껴져요. 레벨 1부터 5까지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1, 2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익숙해져서 5로 사용을 하는데요. 초반에는 사용하고 난 직후에 좀 피부가 부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피부가 부은 느낌이 들어서 모공이 좀 옅어진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스킨케어 했을 때 타이트닝 되는 느낌이랑은 다르게 진짜 애들이 쫙 붙어가지고 조여진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막 모공이 없어진다, 흉이 없어져 보인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따라도 비탐지들이 언니 흉이 왜 더 좋아졌냐, 모공 구멍이 왜 이렇게 옅어졌냐 하실 때마다 저는 사실 4년 전쯤에 피부과 마지막으로 간 거 이후로는 꾸준하게 홈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저는 좀 꾸준하게 사용한 게 이거 ATS여서 아마 앞볼 모공이랑 흉은 이 제품으로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정전기 터지는 듯한 그런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드름 있을 때 사용해도
여드름이 번지는 자극을 더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트러블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모공 늘어진 피부, 그 다음에 색소 침착 고민 남아있다 하실 때 요거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탄력 고민인데요. 저는 진짜 20대 때 탄력이 없어진다, 탄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20대 후반부터는 요게 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구나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피부 자체에서 탄탄하게 잡아주는 힘이 소멸된 느낌이에요. 20대에는 볼살이 많더라도 뭔가 탱글탱글하게 볼살이 붙어 있었다면 30대 되어서는 약간 흘러내리는 듯이 힘없이 피부가 늘어져 보이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똑당한데요. 이렇게 탄력이 없어진다고 느낄 때는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마사지를 같이 병행해주면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피부가 좀 쫀쫀하게 붓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 얼굴 근육은 이런 관자놀이, 헤어라인, 두피까지 근육이 다 이어져 있어서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부위까지 다 마사지를 해줘야 붓기도 빠지면서 탄력이 붙는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그 림프절 괄사 마사지 방법 있죠. 그게 효과가 정말 좋으니까 괄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 쥐어가지고 손이나 아니면 소주컵 그거 2개 이용해서 꼭 따라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탄력이 좋은 스킨케어는 저는 오히려 일반적인 고영양 크림의 사용감이 느껴지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피부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수분, 유분을 깔끔하게 맞춰주면서 흡수도 잘 되고 피부에 산뜻하게 탄력, 영양감을 채워주는 제품을 선호해요. 제가 지성이고 트러블 피부라 이런 제형들 위주로 사용해줘야 트러블 자극은 되지 않으면서 피부결을 탄력 있게 잡아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다른 게 피부 컨디션 좋고 장벽이 건강하다고 느낄 때는 얼굴에 자연스럽게 광이 돌고 피부결이 좋아져서 화장도 잘 먹어요. 환절기에 피부 면역력 많이 떨어져서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 반복되지 않은 그냥 건강한 피부의 근본은 피부 장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지성 트러블 피부다 보니까 모공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영양 크림 같은 제품을 바르면 제형 자체가 무겁고 흡수가 빠르게 되지 않아서 모공이 더 늘어져 보이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기름이 번들번들하다 보니까 트러블 자국도 저는 꽤 많이 느끼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제가 아마 5, 60대 정도 됐을 때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피부 장벽 탄력을 생각해서 피부 스스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30대의 그 근본적인 원인들, 그 원인들을 해결해주는 제품들 위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을 쓰냐면 저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라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프리메라 여러 가지 라인들 중에서도 오가니언스 라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탄력이랑 재생에는 진짜 요만한 제품이 없어요. 만약에 저랑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신데 요거 오가니언스 라인 안 써보신 분들 계시면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피부가 건강해진다, 약간 영양감이 생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토너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오가니언스 베리어 리페어 시드 펩타이드 리저브 세럼이랑 크림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가니언스 라인을 제가 탄력이랑 재생에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피부에 발랐을 때 탄력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묵직하게 올라가는 제형감 느낌이 없고요. 인위적으로 화장품을 피부 위에 얹은 그 무거운 느낌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기능성 제품이면 뭔가 입김 불었을 때 열감 느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오가니언스 라인 제품들은 입김 불었을 때도 뜨끈거리고 그 열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토너, 세럼, 크림 전부 다. 근데 크림은 약간 보습 크림이긴 한데도 피부에 스미듯이 뭔가 촘촘하게 발리는데 산뜻하면서도 되게 피부 결을 쫀쫀하게 잡아줘요. 이 제품은 정말 20대부터 40대까지 넓게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존 재생 그리고 탄력 제품 그 이미지와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특히 저는 환절기에 쓰기 너무 좋다고 느끼는데요. 피부에 수분이랑 유분 다 날아가서 뭔가 축축 늘어지는 느낌 들 때 그때 발라주면 그냥 내 피부 자체에 약간 생명력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피부 상태 좋을 때 느껴지는 그 적당한 유수분감 있죠. 피부에서 수분도 적당하고 유분도 적당한 그 느낌? 그 느낌을 얘네들이 만들어줍니다. 마치 내 원래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처럼 얘네들이 피부에 흡수가 돼서 그 느낌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피부 겉에 표면만 케어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피부 속부터 되게 쫀쫀하고 밀도 있게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피부의 기초 체력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제가 오가니언스 라인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탄력이랑 재생 제품 중에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라인 추천드려요. 가격대는 올리브영 평균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내 피부가 원래 건강한 것처럼 살아난 것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기존 토너 제형과 비슷하게 살짝 아이보리빛을 띠는 컬러고요. 피부에 바르면 수분감이 가득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약간 밀키해서 부들부들하게 피부에 펴발려요. 근데 제가 첫 단계에도 발라봤는데 저항 없이 피부결 사이에 촘촘하게 스미듯이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흡수되는 시간도 빠르고 무엇보다 다 흡수됐을 때 아까 설명드린 그 내 원래 피부가 수분감, 유분감 밸런스가 잘 맞는 것처럼 살아있는 피부 상태로 만들어줘요. 게다가 화장품을 얹어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스며들어서 피부 밀도를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이거 사용해주고 나면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결광이 보여요. 그리고 탄력뿐만 아니라 정말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도록 도와주는데요. 피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장벽 개선이 아닌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서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해요. 프리메라 세럼 안에는 사중 탄력 펩타이드와 함께 세라마이드보다 강력한 장벽 자생 리페어 힘을 가진 프리메라만의 시드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는 게 아닌 피부 자생력을 키워서 피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사용감도 너무 좋은데 효능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이 설명한 것들이 피부에 바르면 느껴져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피부가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손상된 장벽의 그 회복기를 줄여주면서 건강한 장벽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세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효과 더 높이고 싶은 분들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요거 샵이나 에스테틱에서 자주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요거 세럼 발라주시고 오가니언스 라인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 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모델링 팩 그거를 그 위에 해주잖아요. 그럼 모델링 팩 그 안에서 화장품 유효 성분들이 밀폐가 돼가지고 피부에 쫙 흡수가 더 잘 되는 게 느껴져요. 진짜 절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모델링 팩 굳은 다음에 떼어내주면 피부가 진짜 살아나서 속광부터 뭔가 빛나는 결광 피부처럼 보여요. 만약에 시간 없다 하시는 비탐찌들은 이렇게 세럼이랑 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부스터 힐러 같은 디바이스로 흡수시켜주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흡수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탐찌들 요거 가격대가 좀 사고 싶긴 한데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 올라가는 하루 딱 하루만 네이버에서 그 브랜드 데이를 진행한다고 해요. 제품 구매하면은 15% 할인 들어가고 네이버페이 최대 15% 찬스 그리고 선착순 구매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또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혜택이 있는데 요거 오가니언스 세럼을 구매하시면 크림 15ml 그리고 필링 투폼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거 30ml를 같이 증정해주고 만약에 오가니언스 크림을 구매하시면 세럼 7ml 그리고 필링 투폼 30ml를 증정해준다고 해요. 더보기란에 요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인데요. 이거 공감하시는 비탐찌들 계시죠? 아 제가 요즘에 아니 여러분 이 애교살 밑에가 아니에요. 애교살 밑에가 아니고 요쯤에 여기쯤에 정말 길다랗게 그리고 깊게 눈가에 패인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화장품이 그렇게 끼어요. 일자에다가 또 주름이 세로도 있다 보니까 막 무슨 생선 가시처럼 막 이렇게 주름에 화장이 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와 아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 되나? 왜냐면 제가 20대 때는 여드름이 정말 화장을 못할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선크림도 포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크림 이런 건 저한테 너무 사치였어가지고 제대로 발라본 적이 없어요. 발랐다가도 뭐 20대 때는 발라도 큰 효과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바르다가 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미 생겨버렸으니까 바로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효과가 강력한 애들 위주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아이크림보다 더 추천드리는 게 아이 패치 그리고 레티놀 제품이에요. 제가 쓰는 제품은 요거 홀리카 아이 패션의 쿨카밍 알로에 아이 패치. 제가 비탐찌들한테 아이 패치 제품들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더 써봤거든요. 써봤는데도 저는 이게 원탑이에요. 왜냐면 다른 제품들도 콜라겐 제품들이랑 마찬가지로 약간 흘러내리는 제형들이 많고 이렇게 건드렸을 때 좀 찢어지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쉽게 찢어지는 재질도 아니고 무엇보다 밀착력이 흘러내리지가 않는 밀착력 그리고 붙이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밀착이 돼요. 약간 피부에 이렇게 더 완전히 붙는 느낌으로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다 마치고 이거를 붙였다가 떼어내주고 다음날에 화장을 하면 정말 그 눈에 깊게 패인 주름에 화장 끼는 게 훨씬 덜합니다. 정말 덜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녁에 이걸 안 붙이는 게 이상할 정도? 허전할 정도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패치는 요거 사용하고요. 레티놀 같은 경우는 요거. 레티놀은 평소에 잘 맞는 제품들 쓰시면 되는데 저는 요즘에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0.1 제품이고요. 이게 비타민 E도 함유되어 있고 판테놀 성분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되게 제형이 국소 부위 스팟에 쓰기가 좋더라고요. 뭐 얼굴 전체에 소량 얇게 해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 진짜 그 깊게 패인 주름? 잔주름이 명확한 부위가 또렷해가지고 눈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눈가 여기 웃었을 때 여기 주름이 이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요런 데 바르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이마에 이렇게 표정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마 주름이 많아요. 여기 그 다음에 팔자 약간 늘어지는 곳 이렇게 국소 부위에만 스킨케어 다 마치고 스팟 케어 해주듯이 이렇게 손으로 묻혀서 발라주고 끝내요. 보통 레티놀 제품들이 여드름 연고나 아니면 뭐 여드름 스팟 케어나 이런 데 많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레티놀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피부 재생에
성장에 도움을 주니까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기도 하고 피부 노화에도 효과가 있어서 저처럼 주름에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단 레티놀 부작용이 피부 자극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저는 레티놀 그 함량이 낮은 제품부터 쓰시는 걸 추천하고,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레티놀 패드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메디힐의 레티놀 패드 새로 나온 거 그거 제가 써봤거든요. 그거 좋아요. 그거 레티놀 제품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순하고, 마무리됐을 때 사용감, 발림 이런 거 다 좋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저처럼 스킨케어 다 마치고 마지막에 국소 부위에만 소량 사용해주면 그 레티놀 자체의 자극감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양 조절해가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레티놀 함량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소량이 함유된 제품부터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함량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밟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톤인데요, 여러분. 피부톤. 왜 나이가 들수록 어두워진 피부톤이 안 돌아오는 것이야. 안 돌아와요. 어렸을 때는 여름에 얼굴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가을, 겨울 되면 좀 돌아왔거든요. 이제는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약간 누적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원래는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 쓰면은 이게 안색이 진짜 뽀얘지는 느낌이 바로 들어가지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주고 있긴 하지만, 얘는 뭔가 세안 직후에 그 기름과 결을 정리해줘서 화사해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면, 정말 피부 자체가 환해지는 거에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느낀 거는 저는 비타민C 고함량 제품이긴 해요. 물론 사용감으로 따지면 뭐 비타민C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품들이 있긴 한데, 진짜 그냥 피부 환해지는 걸로만 따지면 그러면 저는 비타민C 고함량 제품이 가장 효과가 좋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아이오페 제품 그리고 코스알엑스 제품,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원래 아이오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된 그 용기가 있었어요. 그게 아모레퍼시픽 그 승현쌤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하고 써봤는데, 진짜로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랑은 또 다르게 정말 피부가 다음날이 진짜 환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피부 자체가 우와 나 왜 좀 하얘졌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와, 진짜 이게 고함량이긴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비타민C 고함량 제품들은 아무래도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ATS 디바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30대에 들어서면은 약간은 이렇게 그런 사용감이 느껴지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 괜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따끔거리는 느낌 때문에 못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가 강력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오페 기존 제품을 잘 쓰고 있었는데 그게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리뉴얼돼서 새로 나온 게 요거 글루타 비타민C 제품인데요. 기존의 아이오페 제품은 비타민C 23%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5%가 함유가 되어 있고, 그 우리가 먹기도 하는 글루타치온 성분 있잖아요. 그게 1000ppm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1000ppm을 퍼센트로 환산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함유량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같이 들어있으면 좋긴 하다. 기존 제품이 좀 산뜻하고 워터리한 느낌이 강했다면 요거는 좀 보습감이 느껴져서 건성 피부분들 혹은 좀 피부에 유분감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흡수력은 얘가 좀 떨어진다고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기존 제품이 흡수력이 워낙 잘 됐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진짜 피부 환해지는 효과는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렴이로는 아이오페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돼요. 요거는 코스알엑스 제품이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데 더 비타민C 23 세럼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비하인드 썰이 있잖아요. 원래는 사용했을 때 보습감이 너무 짱짱하게 느껴져서 이거는 제가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영상에서 소개가 어렵겠다 해서 그 협업을 거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해에서 그 출연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타민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전 제품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피부 환해지는 효과로는 얘가 원탑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사용감 뭐 쫀득이고 뭐 피부에 보습감 짱짱하고 이런 거 없이 피부 환해지는 효과가 얘도 아이오페랑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살짝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이오페보다는 자극감이 덜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보습감이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저는 지성보다 건성 피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얘도 사용해주고 다음날에 이제 세안해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환해지는 효과가 진짜 아이오페 뺨치게 느껴진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코스알엑스가 이번에 아마 인수가 됐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일하게 비타민C 고함량이 들어가고 사용감이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비탐찌들 그러면 이렇게 30대 피부 고민 그리고 제가 효과 본 방법까지 전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비탐찌들도 계시고 아마 나한테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비탐찌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희 모교 선생님도 만나뵙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었을 때 핸드크림 그리고 헤어 에센스, 크림 이런 거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정말 크다고 진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비탐찌들 중에 20대 분들 계시다고 하셔도 미리 챙겨도 진짜 손해는 없다. 정말 30대가 되면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면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